안녕하세요, 리사남입니다. 발매된 지 2년 만에 리뷰하는 게임은 처음이네요. 사이버펑크 2077. 저는 지금에는 갓게임으로 평가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지 함께 보시죠. 우리는 데이즈곤, 그리고 호라이즌 시리즈와 같은 하프 오픈월드 타이틀에 기대하는 것들이 있죠. 인상적인 스토리, 그리고 인물들 간에 연결되는 비중 있는 사이드 퀘스트, 마지막으로 주인공이 성장해야 할 발판이 되는 하프 오픈월드죠. 사이버펑크는 샌드박스 수준의 무엇이든 가능한 오픈월드가 아니라 자유도 높은 액션 RPG로 바라봤을 때 매력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의 CD 프로젝트의 마케팅 방향과 게임쇼 트레일러가 내포했던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빡치게 했는지 알게 되죠. 이 게임을 우리가 알던 장르로서 다시 평가하고 바라봤을 때 그때부터 나이트시티의 환상적인 오브젝트들이 보이고 그곳에서의 세계관이 보이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 게임의 스토리를 벗어나거나 일종의 돌발 행동을 하지만 않는다면 이 게임은 여러분들에게 갓게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 2년간 100여 개는 훌쩍 넘는 게임을 플레이해봤는데요. 이 게임만큼 신사답고 잔인하고 괴이한 AAA급 게임은 없었어요. 물론 신사의 게임들이나 잔인함을 강조하는 다른 B급 게임들과 비교할 건 안되지만 적어도 콘솔로 발매되는 게임들 중에는 결코 그 수위가 빠지지가 않아요. 많은 버그 픽스가 이루어진 이후 게임이 할만해지니 가장 먼저 수준급 한글 더빙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네가 싼 떡은 나가 뒤져 년아. 진짜 야. 전이랑 엮이는 거 잘 생각해봐. 거의 욕 잘하는 수준으로 성우를 뽑은 느낌이에요. 그래픽의 절단 효과도 꽤나 사실적이어서 폭력성도 상당하죠. 기존의 데드 스페이스나 둠 시리즈 수준의 잔혹성을 생각한다면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대상이 인간도 포함된다는 점에서는 제 기준에는 차고 넘치더군요. 선정성 또한 결코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노딱이 걱정돼서 이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모든 것들이 앞뒤 맥락 없이 내질러진 19금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보다 더 극단적이게 돈이 곧 권력이 되고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2077년에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스토리 흐름 속에서 CD 프로젝트의 철학이 표현되는 느낌이었고 그것이 최근 넷플릭스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엣지러너와 이어지죠. 제가 사이버펑크를 다시 설치하게 된 가장 큰 이유기도 한데요. 엣지러너 작품을 통해 나이트시티의 세계관이 다시 한번 크게 확장되었고 그곳에서의 삶이 궁금해지는 게임으로 바뀌더군요. 주인공 V와 제키와의 피를 나눈 우정을 보여준 공간을 넘어서 엣지러너의 데이비드와 루시 그리고 레베카가 누비던 공간으로서 바라보게 되죠. 이를 위한 장치는 치밀한데요. 애니메이션 속에 등장하는 산데비스탄 또한 게임 내 자주 사용되는 장비고 루시의 모노와이어도 빼놓을 수가 없죠. 당연히 브레인댄스도 실제 게임 스토리 내에서 등장하는 핵심 컨텐츠이면서도 게임 스토리를 끌어가는 주요 소재 중 하나니까요. 게다가 이런 크로스오버를 양방향적으로 다뤄낸 부분이 이 게임을 다시 플레이해봐야 할 이유가 됐습니다. XBD를 통해 시청하게 되는 넷플릭스의 컷신, 데이비드의 외투를 얻게 할 수 있는 스토리라인과 레베카의 전투씬이 있었던 공원 근처에 놓여있는 무기 등이 말이죠. 애니메이션의 성공과 함께 다시 한번 이 타이틀에 엄청난 생명력을 불어넣었다는 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PS5 유저에게는 정말 큰 혜택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2월 15일 PS5로 무료 업그레이드가 지원되면서 듀얼센스 기능까지 추가됐죠. 이러면서 게임의 몰입감이 정말 엄청 커졌습니다. 조니가 등장하면서 겪게 되는 혼란감을 표현한 햅틱 피드백과 몽환적인 듀얼센스 스피커 활용이 인상적이고요. 운전할 때 느껴지는 부유감도 이게 참 대박입니다. 자동차마다 다른 진동질감으로 표현했고요. 시각적인 그래픽과 맞아떨어지면서 현실감이 극대화되죠. 적응형 트리거의 장력 표현도 무기 구별이 확실히 느껴질 정도로 구체적이고 디테일해졌습니다. 특히 소총을 사격하고 있을 때의 덜컥거림의 표현이 게임의 재미를 크게 살려놨어요. 정말 이렇게 다시금 게임을 살려낼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게임의 몰입도를 크게 올려놓았고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던 버그 또한 많이 잡혔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개발 초기에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버그가 많았어요. 그게 대부분 잡혔습니다. 2년 만에 플레이해본 제 입장에서 볼 때 그래도 이 게임을 포기하진 않았구나 싶을 정도로 잘 잡아냈더군요. 중간중간 혼자 놀고 있는 NPC를 보고 있는 건 진짜 흔했잖아요. 요즘은 찾아보기가 꽤 어려워졌습니다. 스토리 중간에 화면이 전혀 보이지 않아 게임을 진행조차 할 수 없었던 심각한 버그도 잘 잡혔고요. 물론 여전히 중간중간 거슬리는 수준의 버그들이 보이지만 말 그대로 거슬리는 수준일 정도이고 게임의 몰입감은 유지되는 정도로 픽스됐습니다.
엄청난 발전이죠. 지금까지 사이버펑크 2077에 대한 제 솔직한 리뷰였는데요. 오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리사남이었습니다.